기대될 수 있는 것, 재산의 것은 아마도 would have been, 그가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게 되면 원고한테 발생될 수 있는 비용 정도만 우리가 예측적으로 받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심법원과 항소심에서 결정한 이러한 그 결정사항은, 그죠? 한마디로 이러한 환산, 그죠? 한마디로 수치들, 이러한 수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죠? 손해로서 적절하다라는 거죠. 적절하다. 그러니까 475불만 먹으면, 한마디로 주면 이것으로 족하지, 내가 어떤 어떤 사업의 리스크를 담당해서 어떤 계약상의 이유로 인해서 반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연치 않게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데 아주 재미있는 퀀텀 메리엇에 대한 내용이네요. 퀀텀 메리엇을 우리가 어떻게 이 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되어 있는 재미있는 판결 내용이죠. 이런 것도 혼자 하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셔널 퍼스트 내셔널 뱅크에 관련된 보니까 은행하고 문제네요. 메리골드 팜이니까 무슨 농장하고와 관련된 문제로서 프랭클린 코러필이니까 고등법원 판결이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든 이 판결 내용들은 판례들은 다들 고등법원 이상이죠. 원심법원을 통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왔던 사건들이고, 이 보게 되면 이 사건에서 특히 뱅크죠. 제1은행, First National Bank의 어떤 청구 내용에 대한 우선권, 선순위. 우리 같으면 이제 이 근저당을 통해서 혹은 저당을 통해서 담보권이죠. 담보권에 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기본적인 선순위를 뜻하는 거죠. 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법원에서 내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은행이 지금 파시픽 홀세일러, 파시픽 홀세일러라는 파시픽이라는 그 회사에서 아마 은행 계좌에 13만 9천 달러를 갖고 있는데 메리골드 팜이 그죠? 선순위냐 1순위냐 퍼스트 내셔널 뱅크가 1순위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메리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돈 자체가 이제 이렇게 붕 떠 있죠. 은행에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을 누가 가질 것인가 라는 거죠. 누가 가질 것인가. 이걸 뭐예요? 우리가 이 소송을 뭐라 하죠? 우리가 시빌 프로시드 배웠죠? 인터프리더, 그죠? 인터프리더 액션이죠. 인터프리더 액션. 결국은 인터프리더 액션은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자한테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는 게 목적이죠. 이거는 뭐 스스로 내 거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심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심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트라이얼 코트라고 어떻게 이제 판시했냐? 트라이얼 코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원심법원에서는 뱅크가 은행에 손들어졌네요. 은행에 손들어서 이거는 이제 메리골드라는 쪽에서 이제 항소하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메리골드는 이거 내 거다.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 인터프리터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룰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은행에서 이제 60만 달러로 파시픽이라는 데를 이제 대출해 줬어요. 60만 달러에 13만 9천 달러는 나머지는 이제 받을 수도 없으면 완전히 그냥 은행은 완전히 그냥 꽝이네요. 결국 부실채권이네. 부실채권. 이 파시픽한테 담보대출을 해줬어요. 그 대신 뭘까요? 은행한테 기본적으로 파시픽에 있는 그런 자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 한 거겠죠. 담보를 이제 집행한 거예요.
시큐리티 어그리먼트가 담보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거겠죠. 담보 계약.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담보라는 건 아파트 같으면 간단하죠. 아파트에다가 그냥 금액, 실거래가, 그죠? 내용을 보고, 1순위만 되게 되면 경매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담보 대출 금액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건조동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은 그 은행에서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산에 대해, 공장 같으면 공장, 쪽으로, 이제, 기계라든지, 그죠? 공장의 건물이라든지, 공장의 대지라든지, 이렇게, 담보를 받고 이제 대출해 주겠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은행 자체가 이제, 은행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은행 입장 잘 봐야 되겠죠. 은행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은행은 이제 절차적으로 이 담보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건조당을 설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뭘 했어요? 이 담보권을 완전하게 시큐리티 인트레스니까 담보 권리를 설정했죠. 완전하게 퍼펙트라는 건 완전하게 수행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수행하다 하니까 완전하게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보권을 설정했다. 담보권 완전하게. 담보권 설정은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등기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서류를 집어넣어서 등기국에서 우리가 등기관들이 담보권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함으로써 등기가 완료되게 되면 그것을 족한데 미국은 그게 아니죠. 등기국이 아니고 한마디로 국가죠. 국가. 주정부의 이러한 담보와 관련된 명세서를 등록함으로써 등록함으로써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좀 달라요. 해가지고 이제 서류가 완전히 이제 은행 쪽으로 완사이드하게 넘어간 거네. 이렇게 하게 되면 꼼짝 못하죠. UCC9에 이제 UCC9이라는 아티클 9이라는 쪽에 우리가 규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파일링을 하게 되면 우선권이 있는 거죠. 파시픽 자체가 결국은 대출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파산한 경우가 되겠어요. 파산하니까 뭘까요? 은행이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했고 두 회사가 일단 합의를 봤는데 소위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그 금액이죠. 한마디로 파시픽 자체에서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그죠? 업무와 관련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 그리고 그 금액들이 그렇게 되면 은행에 받게 되면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그 대출금의 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을 이제 협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만 9천 달러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협의를 한 거죠. 망하는 회사 하더라도 이게 파산과 청산이 틀리니까 파산과 청산 사이에 이런 해결책이 있는 거죠. 이제 메리골드라는 때는 뭘까요? 야, 우리도 그 돈에 대해서 나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냐면, 야, 우리 주장 자체도 우리가 뱅크에 은행의 권리보다도 나도 우리가 선순위다 라고 주장한 거죠. 우리가 선순위지 네가 어떻게 선순위냐? 그죠? 그렇게 말로만 주장해서 되면 아는 거죠. 말로만 주장해서는 우리도 그렇죠. 말로만 주장하면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은 꽝이죠. 꽝. 그만대로 있는 재산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법률을 잘 알아야 돼요. 법률을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이러한 경합되는 청구죠. 경합된 청구는 양쪽의 메리골드하고 뱅크의 경합된 권리를 해결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합의, 소위 이제 법원에서 이제 승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14만 9천 달러에 그죠? 이런 현금을 한마디로 이제 은행에
있는 계좌를 완전히 어떻게 돼요? 블락드 어카운트니까 봉쇄해야 되겠죠. 동결시켜 놓은 거예요. 딱 동결시켜 놓고 이제 어떻게 돼요? 꺼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재판이 끝날 때 손든 사람이 이제 꺼내가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절차를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재판을 해봐야겠죠. 재판을 해서 사실 심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결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돈이 갈 것인가 라는 이제 인터프리터 액션이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메리골드와 파시픽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사실은 뭐 다툼이 없다는 거. 뭐 이런 사실은 당연하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다툼이 없는 내용들이 돼 있고, 보게 되면 메리골드라는 사람은 이제 이 꽃을 납품하네요. 꽃 재배자이고, 파시픽이라는 업자는 그요 홀세일러네. 도매업자예요. 메리골드가 키운 꽃을 가져다가 파시픽에서 도매상을 통해서 팔고 돈 정산해 주겠죠. 뭐 이런 절차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회사들은 결국 뭘까요? 결국은 꽃을 파시픽한테 넘겨주고 뭐 영수증을 받고, 그죠? 영수증을 받고 이제 결국 이런 관계가 이제 오래 지속되었고, 그리고 이제 팔더라도 메리골드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또 패키지 같은 상자 같은 경우도 이제 우승하게 되면 메리골드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겠죠. 이런 것들 결국 뭘까요? 파시픽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로컬 리테일러, 소위 소매상한테 이제 파는 그런 업무가 되겠어요. 이거 다 이제 도매업자들이니까. 또 꽃이 팔리게 되면 뭐 파시픽에서 돈을 이제 받겠죠. 받고 또 파시픽은 또 메리골드한테 75%를 주고 나머지 20%는 뭐 커미션을 떼어먹는 거죠. 뭐 이런 절차니까 뭐 상거래 관행상 그렇고, 또 꽃이 팔리지 않게 되면 뭐 상대방 메리골드에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뭐 꽃을 처분해야 되겠죠. 뭐 시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메리골드 입장에서 꽃에 대해서 뭐 전혀 돈 받을 게 없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뭘까요? 이러한 사실 두 업체 간의 이 관행에 대해서는 뭘까요? 다툼이 없는 거죠. 은행 자체는 뭘까요? 사실 이러한 두 회사의 이러한 상업적인 관계 자체, 그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는 얘기죠. 모르고 있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죠. 모르고 있었다. had no action knowledge of the nature. 그죠? 실제로 그러한 상황들을, 특성들, 업무의 특성들을 사실상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그냥 대출만 해주고, 그죠? 한마디로 담보를 잡고 한 것뿐이죠. 이것뿐이죠. 그런 상태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시픽과 은행 사이의 그런 담보 대출, 그죠? 계약이죠. 그리고 뭐 빌려주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담보 대출과 관련된 뭐랄까요? 자금 조달 내용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제 담보로서 이제 명시되어 있냐면, 거기서 보면 취득되는, 그죠? 여기서 소유하거나 취득되는 파시픽 업무, 그죠?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고, 그리고 앞으로 파시픽이 그죠?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집을 구매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런 그 재고의 판매에 따른 뭐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모두 이것을 담보로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대출해 준 거죠. 60만 달러를 대출한 거다. 이건 규정이 이제 담보 대출할 때 은행이 파시픽한테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놓고 사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이 없는데 뭐가 이제 문제인가요? UFC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 UFC라는 게 이제 소위 우리 같은 이제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니까 그죠? 유니폼 커머셜 코드 똑같은 거죠.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에 보게 되면 메리골드 꽃을 파시픽한테 우송되게 되면 앞으로 딜리버리 하자마자 꽃이 파시픽한테 넘어가자마자 파시픽의 어떤 재고의 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재고의 부분이 된 거죠. 즉시 꽃이 우송되게 되면 그 즉시 파시픽의 법적인 인벤토리가 되는 거죠. 재고품이 되는 거죠. 재고. 이렇게 해서 그죠? 뭐냐면 파시픽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펀드라는 13만 9천 달러라는 이 펀드 자체는 사실상 재고의 수익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여기에 가게 되면 일부는 판매되게 되면 이게 돈으로 돼 있고 나머지 스탁에 대해서는 뭘까요? 이게 이제 스탁이 되겠죠. 스탁. 한마디로 인벤토리 되겠죠. 그죠? 인벤토리는 결국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플라워와 캐슈로 되어 있겠죠. 메리골드라는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할까요? 자, 파시픽한테 그죠? 꽃의 판매라는 것은 컨사인먼트 셀이다. 컨사인먼트는 뭘까요? 탁송, 위탁이니까 뭘까요? 위탁이 여러분들 컨사인먼트 셀은 탁송이라는 뭘까요? 탁송 업무. 자, 이게 보통 대리운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리기사가 와서 옆에 타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든지 하여튼 목적지로 가는데 탁송이란 뭘까요? 대리기사만 타는 거죠. 대리기사만 타고 주인은 뭐 없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이 탁송이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지배권이 오로지 주인한테 있다고 주장하겠죠. 컨사이먼트 셀이하게 탁송이다. 따라서 파시픽이 결국 우리가 보낸 꽃에 대한 어떤 그죠? 타이틀이 없다는 뜻이죠. 꽃에 대한 그죠? 권리가 없다. 우리가 팔라 그러면 파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파시픽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재고 담보로 제공한 재고품을 전혀 소유한 적도 없다. 주장한 거죠. 사실이 있는데 그 은행에 그죠? 담보권이 이미 실현되어 있는데 담보권이 부착된 그 재고에 대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한 거죠.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죠. 또한 메리골드 입장에서 뭐라고 또 주장하겠어요? 뭐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 자체가 우리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겠죠. 이 법원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또 우리가 판시하는지 잘 봅시다. 이 탁송 판매라는 건 주로 뭐냐? 한마디로 상인 자체가 이 제품을 점유하게 되고 포지션이니까 점유죠. 점유하게 되고 사실상 판매 목적으로 소유주한테 판매를 통해서 그죠? 이익금으로부터 상품을 판매해서 지불하는 의무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상품이다. 그래서 이제 상인 자체가 상품을 못 팔게 되면 당연하게 상인 자체는 꽃을 돌려줘야 되겠죠. 꽃이 시들어버리면 당연히 뭐 폐기 처분한다든지 그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그 탁송과 관련된 이런 판매 거래에 있어서는 이 제품에 대한 이런 소유권 타이틀이죠. 소유권 자체는 오로지 오리지널 소유자한테 소위 이제 메리골드한테 있다라는 거죠. 있다. 이게 얽히고 설키네요. 있다. 야, 참 이건 굉장히 법리적인 싸움이죠. 있다. 오리지널 오너한테 있다.
이제 싸움이 되네요. 그래서 메리골드와 파시픽